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네. 리더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맞아요. 거. 리더도 나약한 한 인간이니까. 쿠도 두려움이 그럼요. 있으세요? 나 나약해. 쿠가 요즘에 매우 흥미로운 그 TMT 세션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탑 매니지먼트 팀 세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게 워낙 탑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네. 프로젝트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얘기로 간단히 좀 얘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한 제조업 공장인데요. 10,000명 정도 되는 큰 공장이에요. 근데 거기도 뭔가 이렇게 기류가 좀 부정적인 게 있어서 직무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높지 않게 나온 거예요. 여러 이제 공장이 있는데 특히 그 사이트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어떻게 하지? 근데 정말 열악한 사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열악한 사정,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 공장의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상황,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더십으로 뭔가 발휘해보자. 그래서 리더십에 개선할 여지가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이제 개개인의 어떤 리더십 마인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출발은 리더십 마인드에서부터 하지만 실제 내가 가서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된.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요. 아주 흐뭇한 케이스였습니다.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 개발에 관해서는 실무자분들이 사실은 매우 하고 싶어도 쉽게 계획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에피소드 때 쿠가 조직 개발에 관한 대화를 CEO랑 담당자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대화를 하긴 했었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그 조직의 탑 리더분들에게 쿠가 해주실 얘기는 있을까요? 탑 리더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보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회사가 존속했다면 잘했기 때문에 존속한 겁니다. 그죠? 안 그렇다면 벌써 문을 닫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훌륭하다. 근데 인간의 일이란 완벽할 수 없으니 좀 더 개선할 여지가 항상 남아있다. 요 인식과 자신감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거는 꼭 탑 리더가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리더가 이제 이런 두려움을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냥 덮으려는 시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덮으면 이게 계속 뭐 개선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골마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꺼내놓고 지금까지 훌륭하게 하셨으니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계속해서 어떤 변화의 시도가 필요하긴 한 거거든요. 그걸 찾아서 하자라고 하는 스스로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고요. CEO가 이걸 직접 본 상황이 아니라면 담당자가 이걸 CEO와 대화를 해야 될 거잖아요. CEO를 그렇게 안심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사를 꾸려온 건 당신 덕택이다. 당신이 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우리가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거 제가 같이 한번 멋있게 해내고 싶다. 그렇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리더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방송을 보시는 리더분들도 공감이 되겠지만 또 구성원들도 이 말을 들으면 매우 공감할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리더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리더도 나약한 한 인간이니까요. 쿠도 두려움이 있으세요? 나 나약해.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는 CEO와 격없이 그래도 지내는 편이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한 크루가 아마도 쿠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 리더가 갖고 있는 고민과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확인을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쿠가 갖고 있는 어려움도 가끔씩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하면은 저도 자연스럽게 저 부분은 내가 도와야겠다. 그런 게 생기는군요.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실무자들, 리더분들도 그런 두려움을 한번 꺼내보는 것, 서로 이해하고 그런 대화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에피소드 때 저희가 잠깐 예고를 해드렸어요. 조직 개발의 삼각형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한번 삼각형 모델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삼각형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하나가 조직의 문화. 그러니까 이 문화는 다른 말로 문화와 가치관,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이해를 네. 하면 좋아요. 문화와 가치관. 사람들이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형성됐다는 건 내가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행동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네. 절약해야 된다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면 물건 살 때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는 행동을 이미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조직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이쪽은 이제 제도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인스티튜션이라고 부르셔도 좋고, 또 다른 말로는 구조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진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승진은 최소한 3년 지나야 승진할 수 있다.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기로. 근데 한번 결정해놓고 좀 길게 쓴다. 요게 제도다. 그 다음에 뭐 구조, 예를 들어서 우리 직급 체계는 CEO가 있고, 그 다음에 임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구성원이 있다. 뭐 이런 게 구조잖아요. 네. 또 그러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네. 5단계 만들 수도 있고, 7단계 만들 수도 있고, 3단계 만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결정한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제도라고도 부르고, 또는 구조라고도 부르고, 시스템이라고도 우리가 네. 부를 수 있다. 근데 요거의 공통된 말은 장기 결정. 이렇게 네. 한번 결정해놓고 오래 쓰는 거. 기둥처럼 단단한 거죠. 벽은 허물 수 있지만 기둥으로 허물면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쵸. 그런 걸 구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문화가 이 구조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네.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이 구조가 또 문화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이제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리더십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자, 지금 새로운 업무에 대하여 막 협의해서 이제 아레나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가 떨어졌는데 둘이 맡게 네. 됐어요. 그러면 이거 하고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대화 스킬이 부족해요. 그럼 자꾸 여기서 떠넘기려고 한다거나, 그럼 여기서는 자꾸 방어하려고 한다거나, 네. 그러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 일을 같이 하기 싫고, 그러면 이 일이 잘 돌아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서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 대신 명확하게 할 일을 구분하고, 네. 여기서 공정성이 작동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스킬풀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둘 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십은 그때그때 어떤 결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스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스킬을 리더십으로. 네, 리더는 특히 한 집단에 대하여 결정을 잘 해내는 스킬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결정이잖아요. 또 근데 그때그때 결정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쵸. 네. 네. 그다음에 문화. 구조가 또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 결정 한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네. 또 그 문화가 이 사람을 적대적으로 볼 거냐, 일단 호의적으로 볼 거냐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잖아요. 네.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스킬에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3박자 3개의 기둥으로 조직 개발을 바라보면 좋다. 조직 개발을 생각한 모양이, 그럼 하나는 이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하나는 스킬 리더십, 네. 그리고 하나는 문화와 가치관. 네. 네, 그렇게 세 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각각의 그 삼각형의 그 요소들이 조직에서 어떤 일로 일어나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는 어쨌든 조직의 규모,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결정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생겨납니다. 네, 급여 체계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고요. 네, 승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부서를 어떻게 나눌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어떤 변화의 압력들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그때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장기적인 결정이고, 그 회사의 시스템, 그걸 이제 조직학의 용어로는 포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네. 네. 그 제도 시스템의 그 예시를 듣다 보니까 작년에 쿠와 또 저희 다른 쿠들이 같이 갔던 조직 개편 워크숍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조직 개편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 근데 조직 네. 개편을 우리에게 해야 될 압박이 생겼잖아요. 그 압박이 뭐냐면 환경이 바뀌고 있다. 고객의 맞아요. 니즈가 바뀌고 있다가 네.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의 규모가 커졌다. 그런 게 있고, 또 예를 들면 사람들의 구성의 데모그래피가 달라졌다. 네.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전략 네.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늘 회사에서는 생겨난다. 근데 그거를 매번 그때그때 결정해서, 예를 들면 업무가 하나가 왔다. 그러면 그 업무를 매번 누가 할지를 결정한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리 이제 부서를 정해주면 이 업무는 여기네. 이렇게 쉽게 바로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결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제도와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일을 할 때도 나머지 두 가지 요소인
그 리더십, 스킬과 리더십 부분과 조직의 문화와 그렇죠. 가치관을 다 고려를 했을 그렇죠. 때 네. 훨씬 좋은 결과를 맞습니다.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도 이제 오늘날은 참여의 프로세스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 결정을 할 때. 그래서 각자 그거로부터 영향받는 사람,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아닙니다. 저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제도로 인하여 조직 전체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네. 문화는 그러니까 가치관을 미리 얘기를 한번 해서 선언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학습돼서 조금씩 누적되어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뭐 따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생겨버립니다. 네. 근데 그건 대체로 그런데 리더의 행동을 보고 문화를 만듭니다. 저 리더가 어떤 행동을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구나 이걸 매번 관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길게 만들어 갔는데 리더가 너무 좋아해. 와 정말 자세하게 보고서를 잘 만들어 왔네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네. 그럼 나머지들이 와 우리 리더는 뭔가 긴 긴 보고서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막 문서를 잘 만드는 문화가 생겨나겠죠. 그런 리더의 어떤 보이스, 리더의 선호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 혼자 그걸 그렇게 만들다 보면 너무 큰 틀에서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모여서 우리 회사의 문화를 어디로 가면 좋겠는지, 우리 회사에서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또 세상에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이런 논의를 해서 그게 미션, 비전, 네.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놓죠. 우리 회사에 뭐가 써있죠, 벽에? 우리는 그룹의 숨은 위대함을 발현한다. 그렇죠. We realize the hidden greatness in groups. 이렇게 써있잖아요. 틀릴까봐. 그거 써놓는 거를 에드가 샤인도 그게 exposed theory라고 exposed 네. value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조직입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아 맞아 우리가 하는 일은 그룹의 위대함을 실현시키는 거였지. 이번에 또 고객이 나타났네. 그럼 그 고객의 위대함을 또 실현시켜 줘볼까? 이런 마음을 자동스럽게 먹게 되잖아요. 물론 한번 결정을 했지만 정말 길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문화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워크숍이나 그런 활동들을 해서 조직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는 저절로 나도 모르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 조직 문화에 관한 그런 워크숍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의 이 요소들 중에 가장 흔하게 네, 많이 하는 시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의 아쉬움에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일회성 이벤트처럼 그치는 끝나버리는 경우가 아쉬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삼각형 모델을 기반으로 좀 더 그렇죠.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직 문화 담당자가 그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뭐 미션 비전 워크숍을 한번 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네. 이것이 정말 잘 작동하는지, 정말 쉐어드 밸류로 작동하는지를 봐야 되고, 작동하게 하려면 그때 벽에다 붙여놓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CEO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제도에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의 역량 모델링 할 때 그룹의 숨은 위대함을 증진시키는 역량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반영돼 봐야죠. 있는지. 네. 그죠? 평가할 때도 그걸 봐야죠. 네. 급여 시스템에도 반영시켜야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아, 이제 돌아가는 네.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정말 그런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스킬들을 잘 전달하고 그렇죠. 있는지. 네. 네, 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 스킬 교육들이 잘 되고 있는지, 네. 그 스킬을 발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네.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요소죠. 리더십 스킬 네. 부분. 네, 네. 그것도 한번 실제의 그런 네. 사례들을 들으면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런 이제 제도의 뒷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게 있고, 근데 이건 그때그때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매번 그때그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에 많이 툴툴대거든요, 사람들은. 좀 제도가 이 모양이어서 진짜 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이거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거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스킬과 리더십에서 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네. 여기 대화를 잘 이루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룹에서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럼 프로젝트 팀에 뭐 7명이 모였어요. 그럼 7명이 생각이 정말 다를 겁니다. 네. 다 달라요. 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데서 끝이 안 되잖아요. 그 다른 생각들을 모아서 일치시켜서 이렇게 해나갑시다 라고 하는 큰 틀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요건 리더십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명일 때는 퍼실리테이션 스킬,
제가 요즘 삼자력이라고 부르는데 제 3자가 되어서 이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도록 돕는 능력, 그런 삼자력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1대1로도 대화할 때가 있으니까 이때는 대화력이 필요한 거고,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에피소드에는 이렇게 그 조직 개발의 삼각형 모델, 어. 네, 각각의 세 가지 요소들을 조금 깊게 한번 네. 알아봤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조직 개발의 정의를 넘어 좀 머릿속을 그려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야, 대단한 성공인데요, 그렇다면. 네, 계속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에피소드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조직 개발의 신화를 만든다. 쿠파 오디세이 다음 에피소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기대해 주세요.